이미지의 색상을 보정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파일을 좀 불러와 보겠습니다. 파일에서 오픈. 동일한 폴더에서 가지고 올게요. 바탕화면 기준으로 고객을 부르는 상품 목록 이미지라는 폴더가 있죠. 예. 선택한 다음 열기. 자, 해당된 폴더 안에 이미지를 제가 만들어 드린 것 중에 대비라는 이미지와 레벨 이미지, 그리고 밑에 보면 색상이라는 이미지 3개가 있어요. 3개를 한꺼번에 불러오는 방법은요. 키보드에 컨트롤 키 있죠. 그걸 누른 상태에서 가지고 오려고 하는 이미지를 선택하시면 돼요. 이렇게 3개를 각각 선택을 하면 이렇게 3개가 한꺼번에 선택이 되죠. 컨트롤 키 누르고 선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열기 누르시면 이렇게 이미지가 불러와져요. 그래서 이미지를 총 3개를 같이 한번 불러봤고요. 첫 번째로 우리 레벨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탭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레벨이라는 이미지의 탭. 선택하면 레벨이라는 이미지가 나옵니다. 자, 이미지가 지금 보면 좀 어둡죠? 이미지가 좀 어두울 거예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밝게 조정하는 방법이에요. 자동 보정 기능이 있거든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미지의 색을 보정하려고 그래요. 메뉴는 어디죠? 그렇죠. 이미지와 관련된 걸 알았죠? 이미지 메뉴. 이미지 메뉴에 보시면 자, 오토라고 적혀 있는 기능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오토톤. 자동으로 밝기를 맞춰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토톤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미지에 오토톤을 선택하니까 이렇게 바뀔 거예요. 이렇게 어두웠던 이미지인데 조정을 했더니 이렇게 밝게 표현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대비라는 이미지의 탭을 선택을 해서 대비 이미지로 확인해 볼게요. 자, 대비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조금 이렇게 탁한 이미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요것도 한번 조정해 볼게요. 이미지에서 이번에는 오토 컨트라스트. 자, 선명도를 대비 효과로 조절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토 컨트라스트를 선택을 하면 자, 이렇게 기존에 이렇게 탁하고 어두웠던 부분을 조절을 했더니 이렇게 밝고 선명하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오토 컨트라스트의 기능입니다. 자, 마지막 3번째는 색상이라는 탭. 자, 색상을 보면은 이 이미지는 색이 조금 붉은스럽한 그런 색이 들어와 있어요. 그쵸? 조금 붉은기가 들어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미지에서 오토 컬러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이런 붉은기가 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기존에 이렇게 빨간색의 이미지였는데 적용했더니 색이 없어집니다. 3가지 기능들은 자동 기능이었죠. 그렇죠? 한 번씩 연습해 보셨으면 이미지를 닫겠습니다. 닫아주세요. 자, 또 이미지를 불러와 볼게요. 파일에서 오픈. 샤픈 도구라는 이미지 파일이 있습니다. 자, 우리 샤픈 도구라는 이미지 선택한 다음 열기 해주세요. 자, 앞에 보면 이렇게 안드로이드 장난감이 이렇게 보여지죠? 이게 사실은 스피커예요. 스피커. 그래서 제가 예전 초창기 때 테스트로 판매를 했던 제품이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제가 머리를 누르는 장면이죠. 머리를 딱 누르면 여기 전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상세 페이지 내에서 머리를 눌러달라는 그런 지시선이 있어야겠죠. 이 부분에 머리를 눌러주세요 하는 디자인. 그리고 이 부분이 조금 더 잘 보여야 돼요.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해볼 거냐면 머리 부분은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고, 그리고 불필요한 이런 부분들 있죠. 제 시계에 있는 부분이나 이렇게 톤들, 거기는 흐릿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볼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제 손 부분을 좀 흐리게 표현해 볼 건데요. 도구를 사용할 겁니다. 자, 도구 상자 보면은 제가 브러쉬와 관련된 도구가 2번째 단계에 있다 그랬죠. 브러쉬로 이렇게 문질러서 적용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물방울 무늬처럼 되어 있는 도구가 있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찾으셨나요? 이게 블러 툴이라 그래요. 흐림 효과 도구라고도 부르죠.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선택을 하면 마우스를 작업창 잠깐 위로 올려보시면
지금 점으로 이게 표현이 되죠. 동그라미로. 그쵸? 여기는 이제 마우스 포인터가 브러쉬의 그 원 모양으로 표시가 돼요. 근데 지금 저는 브러쉬가 되게 작죠. 브러쉬를 좀 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 이 브러쉬의 옵션이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브러쉬의 사이즈와 종류를 선택하는 곳이에요. 자, 우리 목록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목록 버튼을 눌러보면 브러쉬의 사이즈, 우리 사이즈를 조금 키워볼게요. 조절점을 올려서 사이즈를 한 300 픽셀 정도로 키워볼까요? 이렇게 좀 크게 키워보고요. 그 다음에 하드리스, 이 하드리스 같은 경우는 부드럽게 할 건지 딱딱하게 할 건지 조정하는 거예요. 지금 하드리스, 딱딱함이 0이라는 얘기죠. 그럼 부드럽다는 얘기겠죠? 딱딱함은 0, 하드리스는 0으로 만들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엔터 누르면 창이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제 손을 이렇게 문질러 보세요. 반복해서 몇 번 문질러 보면 제 손이 이렇게 희미하게 보여집니다. 자, 반대로 안드로이드 이 부분은 선명하게 바꾸려고 그래요. 그럼 이번에는 블러툴은 흐림 효과 도구였고요. 블러툴을 2초간 눌렀다 떼면 이 안에 샤픈 툴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선명 효과 도구라 그래요. 선명하게 만들 때 쓰는 브러쉬겠죠?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동일하게 브러쉬 사이즈도 한 300 정도로 키우고요. 그 다음에 하드리스도 마찬가지로 부드럽게 0으로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안드로이드를, 이거는 많이 문지르면 안 됩니다. 한 2번만 이렇게 문질러야지 이미지가 깨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는 선명하고 뒤에는 흐릿하게 보여지는 효과예요. 이걸 언제 많이 쓸까요? 방금처럼 이 포인트를 보여주는 경우. 상품 페이지가 쭉 있는데 상품 페이지에서 단추라든지 또는 지퍼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잘 보여줘야겠죠.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은 이렇게 한 번씩만 문질러주면 잘 보이겠죠. 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성 의류나 남성 의류 판매하시는 분들 보면은 밖에서 야외 촬영 많이 하시죠. 야외 촬영을 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찍혔어요. 근데 이 사진을 버릴 수가 없겠는 거예요. 사용을 하고 싶은 거예요. 상세 페이지로. 그러면 샤픈 도구 말고 블러 도구 가지고 뒤에 지나가던 사람의 얼굴이나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문질러주면 되겠죠. 만약에 이 오토바이가 저작권이 있다, 초상권이 있다. 이렇게 문질러주면 이 오토바이는 잘 안 보이죠. 전체적으로 흐리게 만드시려면 한꺼번에 이렇게 문질러주면 이 부분은 이렇게 흐릿하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야외 촬영하실 때는 필수입니다. 필수.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이제 아웃포커싱 효과라고 해요. 그래서 아웃포커싱 효과로 제품을 돋보이게 하고 뒤에 배경은 흐릿하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연습해 보셨으면 닫아볼까요? 자, X 버튼 다 누르셔갖고요. 닫을게요. 저장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자, 또 한번 이미지를 불러와 볼게요. 파일에서 오픈. 이번에 불러올 이미지는 제가 이름을 색조채도라고 입력해 놓은 파일이에요. 색조채도라는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안드로이드인데요. 이 안드로이드를 보면은 지금 녹색이죠. 근데 제가 이거를 매입 당시에 컬러가 녹색 컬러, 파란색 컬러, 흰색 컬러 이 세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녹색하고 파란색만 매입을 했어요. 파란색은 빼고 흰색하고 녹색만 매입을 했어요. 왜냐? 파란색은 잘 안 팔릴 것 같더라고요. 근데 상세 페이지에는 파란색까지 디자인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자, 보세요. 파란색의 제품이 없는데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미지에서 어저스트먼트라고 있죠. 이건 조정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조정을 하는데 뭘 조정하냐면 Hue Saturation, 색상과 채도라는 뜻이에요. Hue Saturation을 선택을 했더니 이런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Hue, 색상이라 그랬죠? 이 색을 오른쪽으로 살짝만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색이 막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 제가 이렇게 했더니 파란색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OK 버튼 눌렀더니 녹색에서 금방 파란색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색을 바꾸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이제 이미지의 어저스트먼트 휴 세츄레이션이라는 기능이에요. 자, 같이 한번 해보세요. 이미지에서 어저스트먼트 휴 세츄레이션의 휴라는 부분에 조정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컬러로 바꿀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거 말고도 좀 다양한 기능을 통해서 색을 조금 더 내가 원하는 컬러로 바꿔주는 기능도 더 있습니다. 자, 가장 간단하게는 휴라는 부분을 조절해서 바꿔봤고요. 자, 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요걸로 볼게요. 자, 요거 같은 경우도 제가 색을 바꿔보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이미지에서 어저스트먼트의 휴 세츄레이션이라고 했죠. 휴를 조정을 했더니 뭐가 바뀌어요? 제 손도 같이 바뀌죠. 왜냐? 한 작업창에서 같은 컬러가 아니잖아요. 색이 이렇게 바뀌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포토샵에는 히스토리 브러쉬라는 도구가 있어요. 자, 요걸 가지고 제가 한번 조정해 볼게요. 히스토리 브러쉬를 가지고 브러쉬를 조금 키운 다음에 제 손을 이렇게 문질러 볼게요. 자, 손을만 문질렀더니 손에 있는 컬러는 원본의 컬러를 되살려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간단하게 다시 제품만 파란색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요거 배워볼 게 방금 했던 히스토리 브러쉬까지 배워볼게요. 이 히스토리 브러쉬는 어떤 효과를 또 만들 수 있냐면 자, 이런 효과를 또 만들 수 있어요. 자, 우리 예제 이미지 불러와 보겠습니다. 파일에서 오픈. 불러올 파일은 자, 제가 작업 내역 브러쉬라고 적어놨죠. 이게 히스토리 브러쉬입니다. 한글판에는 작업 내역 브러쉬 이렇게 불러요. 선택하신 다음에 열기. 자, 패션 쪽 판매하시는 분들은 감각적인 디자인이 필요하죠.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지금 동영상 촬영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업체 이름을 말씀 못 드리겠지만 다양한 패션을 판매하는 이런 상위 셀러 같은 경우는 흑백 사진으로 먼저 만들어요. 사진을. 그 다음에 제품에만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제품엔 컬러감을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을 돋보이게 하는 그런 감각적인 디자인도 많이 사용하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먼저 흑백으로 만들어 볼게요. 이미지에서 휴 세츄레이션 자, 이미지에서 어저스트먼트 먼저 들어가야겠죠? 어저스트먼트 그 다음에 휴 세츄레이션 색조 채도를 들어가는 거예요. 휴는 색상이었죠? 그러면 세츄레이션은 채도죠. 채도라는 거는 이제 색에 대한 컬러감 그거를 더 많이 줄 거냐 적게 줄 거냐의 차이예요. 채도를 낮춰보겠습니다. 이 조절점을 왼쪽으로 조절을 쭉 해볼게요. 그러면 색이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흑백 사진으로 변경이 돼요. 그 다음에 OK 버튼 누르시면 자, 흑백 사진으로 변경이 됐고요. 자, 여기서 뭐 한다 그랬어요? 제품에만 컬러감을 준다 그랬죠. 여기서 히스토리 브러쉬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도구 상자에서는 히스토리 브러쉬가 여기 있죠. 두 번째 영역에서 히스토리 브러쉬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브러쉬의 크기를 좀 조정할 거예요. 브러쉬 크기 옵션에 목록 버튼 누르신 다음 자, 조절점은 사이즈 조절점 한 50 픽셀 정도. 하드리스는 너무 부드럽게 하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딱딱하게 만드시는데 한 90%나 80% 정도 이렇게 조정한 다음에요. 화면을 좀 확대해서 작업하시면 좋습니다. 화면을 확대해서 컨트롤 플러스 이렇게 확대하신 다음에 모델의 옷 부분만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모델의 옷에 색이 칠해지죠. 색은 기존에 있던 컬러를 다시 한번 복원시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문질러서 색을 되살려주는 겁니다. 브러쉬가 너무 두꺼우면 미세하게 색이 칠해지지 않으니까 조금 더 조절을 하신 다음에 작게 조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틈틈이 이렇게 꼼꼼하게 조정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드래그를 하시면 색이 다시 나타나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간헐적인 디자인을 적용하실 때도 이런 기능들 많이 사용하죠. 자, 또 한번 이미지 불러와 보겠습니다. 파일에서 오픈. 이번에는 닷지 번 도구라고 되어 있는 파일을 불러와 볼게요. 닷지 번 도구. 자, 쌍안경이죠. 네, 쌍안경인데 지금 쌍안경에 보면은 지금 얼룩이 이렇게 묻어져 있어요. 얼룩 이렇게 있죠? 얼룩덜룩하게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밝게 처리를 해볼 거예요. 자, 이번에 배우게 될 게 먼저 닷지 번 도구라고 하는데요. 자, 어디에 있냐면 도구 상자에서 다시 브러쉬 관련된 도구에 첫 번째로 이렇게 또 하나의 돋보기처럼 생긴 모양이 있어요. 아까 우리 밑에서 배운 돋보기가 아니라 그 바로 위에 보면 또 이렇게 돋보기 모양의 도구가 있죠. 찾으셨나요? 네, 이게 번도구라고 하는데요. 우리 번도구를 선택해 볼까요? 자, 여기 닷지도구라고 하죠. 닷지도구를 선택해 볼까요? 네. 닷지도구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닷지도구. 자, 마찬가지로 닷지도구에도 브러쉬 사이즈를 조절하시는 거예요. 브러쉬 사이즈 옵션에 목록 버튼 누르신 다음 사이즈도 조금 키워볼게요. 사이즈는 약 130픽셀 정도 키워주시고요. 하드니스는 0으로 맞추겠습니다. 부드럽게 갈게요. 자, 되셨으면 엔터 눌러서 이번에는 이미지 내에 얼룩덜룩 좀 어둡게 표현된 부분들이 있죠. 여기를 밝게 처리해 줄 때 사용하는 도구예요. 닷지 도구 같은 경우는 문질러주면 이 부분이 이렇게 밝게 처리가 돼요. 지금 보시면 이 얼룩이 쭉 문질렀을 때 몇 번 문질러 볼게요. 이렇게 밝게 처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돋보기 모양이었죠. 아까 그 모양도. 그러면 우리 검은색 색종이의 돋보기로 햇빛을 쬐이면 어떻게 돼요? 불빛이 나잖아요. 그렇죠? 밝아지죠? 그것처럼 밝게 만들어준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돋보기는 햇빛을 모여주는, 즉 밝게 표현하는 닷지 도구다라고 기억하세요. 좀 헷갈리실 거예요. 닷지 도구, 닷지라는 단어가 좀 헷갈리기 때문에. 자, 이렇게 조절했고요. 자, 반대로 이번에는 너무 밝게 나온 부분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너무 밝게 나온 부분은 조금 어둡게 처리해줘야겠죠. 그래서 닷지 도구를 길게 눌러보면 번 툴이라고 있어요. 태운다는 거죠. 번 툴. 그런데 번 툴의 아이콘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죠? 손으로 이렇게 가리고 있는 모양이죠. 손으로 가리면 여기가 그림자 작업서 안 보이잖아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만의 해설 방법인데 뭐 그렇게 가린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번 도구 같은 경우는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브러쉬를 사이즈 조절하고 이번에 너무 밝게 나온 부분이 우리 쌍안경 윗부분이 좀 밝게 나왔죠. 이 부분을 이렇게 문질러주면 이렇게 어둡게 처리가 되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너무 밝게 나온 부분은 문질러서 조금은 이렇게 어둡게 표현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닷지 도구와 번 도구가 있다는 점. 언제 사용할까요? 이럴 때 많이 사용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 촬영을 하다 보면 모델의 얼굴에 그림자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얼굴이 어둡게 나왔죠. 그런 경우는 어떤 기능이에요? 밝게 처리한다. 어떤 거요? 돋보기. 햇빛 돋보기. 즉 닷지 도구죠. 닷지 도구 가지고 얼굴의 크기에 맞게 브러쉬를 크기를 조절한 다음에 문질러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얼굴 밝아졌죠. 그래서 어둡게 나온 부분은 밝혀주고 너무 밝게 나온 부분 만약에 지금 요거는 지금 컨셉상 모델이 좀 살결이 좀 밝아야지 이쁘잖아요. 근데 남자분들 뭐 근육질 몸에 남자분들 있죠. 너무 밝으면 이쁠까요? 아니죠. 그러면 좀 얼룩덜룩 해야겠죠. 만약에 이게 남자분이라고 하면 남자분의 근육을 살리기 위해서 번도구를 이렇게 문질러주면 어두워지겠죠. 이렇게 음향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겠죠. 그럼 왠지 팔뚝이 더 두꺼워 보이죠? 그럴 때도 사용을 해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제품 촬영을 했는데 예를 들어 이걸 제품 촬영했어요. 스튜디오에서 제품을 찍었는데도 그 배경지가
배경지가 많이 발자국도 많이 밟히고 이러면은 지저분하잖아요. 그럼 촬영을 하면 뭐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촬영을 했을 때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데 이렇게 발자국이 막 이게 보여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방금 배웠던 것처럼 다찌 도구 가지고 이렇게 문질러 주는 거야. 그럼 여기가 밝혀지죠. 한꺼번에 이렇게 문질러 주면 여기가 밝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하얗게 다시 만들어지죠. 발자국 같은 거 지어줄 때.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봤을 때 살짝 여기 그림자가 있어요. 여기도. 그러면 이렇게 문질러줘도 그림자를 없애줄 수도 있겠죠. 그런 기능이 닫지와 번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닫아볼게요. 연습하셨으면 닫으세요. 자, 이번에 또 하나 불러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복구 브러쉬라는 이미지를 좀 불러와 볼게요. 복구 브러쉬. 자, 모델 이미지에 나와 있는데 많이 보던 모델이죠? 네, 초상권상 제가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자, 얼굴을 보면은 점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왼쪽 볼에는 상처까지 있죠. 그래서 요거를 복구시키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는 마찬가지로 브러쉬 도구에 있습니다. 브러쉬 도구에 보면은 첫 번째 반창고 모양이 있죠. 근데 옆에 보면 선택 영역이 이렇게 있어요. 이걸 우리가 스팝 힐링 브러쉬 툴이라 그래요. 한글판에는 이거를 스팝 복구 브러쉬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구 브러쉬는 점 같은 거를 수정할 때 쓰는 거예요. 자, 선택해 보겠습니다. 선택하신 다음에 얼굴에 있는 점에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보세요. 그럼 동그라미로 표시가 되죠. 간혹 이게 동그라미 표시가 아니라 이렇게 십자가로 표시되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키보드에 캡슬락이 눌려져 있으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십자가로 보이는 경우는 키보드에 캡슬락 이 버튼 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다시 원형으로 바뀝니다. 원형으로 바뀌었을 때 자, 점을 마우스로 올린 상태에서 클릭하세요. 이렇게. 점을 이렇게 클릭해서 점을 빼주는 거예요. 레이저로 쏜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점에 레이저를 쏴서 빼준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제 왼쪽 볼에 길게 상처가 있죠. 이런 경우도 마우스를 이용해서 클릭한 다음에 쭉 이렇게 길게 문질러 보세요. 한번 이렇게. 그러면 딱 없어졌어요. 언제 사용을 할까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모델의 얼굴을 조금 더 이쁘게 표현할 때. 만약에 제품을 판매를 하는데 그 제품이 귀걸이에요. 또 목걸이에요. 근데 모델 얼굴에서 촬영을 됐습니다. 근데 얼굴에 예를 들어서 여드름이나 주근깨나 점이 이렇게 있으면 시선이 어디로 가요? 그 부분으로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더 부드럽고 더 이쁘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얼굴에 대한 보정을 시켜주는 방법을 좀 해봤고요. 한 가지 제가 조금 더 판매 활용 팁을 좀 말씀해 드리면 얼굴은 여성 의류 같은 경우는 모델이 이쁘면 이쁠수록 더 판매가 잘 되겠죠. 왜냐? 호감이 가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경우에요. 원피스를 판매하는데 원피스 입은 모델이 정말 내가 생각하고 있던 이상형이에요. 그래서 저 옷을 입으면 나도 저 모델처럼 이뻐지겠다라는 그런 기대 심리가 있겠죠? 여자분들 안 그러세요? 그렇기 때문에 모델은 이쁠수록 어때요? 판매량을 높일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 모델은 그렇게 이쁘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 수정을 해주면 좋겠죠. 그것도 대표 이미지에서. 대표 이미지는 정말 클릭률을 유도하는 한 가지의 이미지예요. 근데 거기서 고객의 클릭을 못 받으면 상품 페이지까지 안 보여지기 때문에 상품 페이지는 수정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대표 이미지는 정말 이쁘게 꾸며줘야 돼요. 그래서 대표 이미지의 모델을 꾸며준다라고 하면 먼저 지금 제 모델이라고 하면요. 이렇게 먼저 얼굴에 대한 수정을 좀 해볼게요.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필터라는 메뉴가 있죠. 필터라는 메뉴의 개념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카메라에 특수한
필터를 렌즈로 끼우면은 특수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자이크 필름을 필터로 끼웠어요. 그럼 촬영을 하면은 그 촬영된 게 특수하게 모자이크가 처리되겠죠. 그것처럼 포토샵에 이런 필터라는 거는 특수한 효과를 적용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라고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필터 기능을 들어가 보면 여기에 자, 리퀴파이라는 이러한 메뉴가 있어요. 여기 한글판에는 이거를 픽셀 유동화라고 부르고 있어요.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페이지가 나타났고요. 자, 여기서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첫 번째, 포워드 워프라고 하는 도구가 있거든요. 도구의 아이콘을 자세히 보세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꾹 누르고 있는 모양이죠. 자,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이렇게 브러쉬 사이즈 있어요. 브러쉬 사이즈를 조금 키워볼게요. 브러쉬를 제가 판단하기에는 약 200픽셀 정도, 200으로 좀 키워보겠습니다. 200. 자, 그 다음에 제 볼살을 좀 넣어주려고 그래요. 자, 여기다가 마우스를 좀 올려볼게요. 이 부분에다가. 자, 마우스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올려보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살짝 안쪽으로 밀어주세요. 자, 반복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부드럽게 밀어줘야겠죠. 조금씩 우리 조각한다고 생각하세요. 얼굴선을 조각한다라고 생각하고 부드럽게 넣어준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왼쪽도 볼살을 좀 넣어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V라인의 얼굴로 바뀌었죠. 조금씩 넣어줬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앞에 보실까요? 자, 이번에는 도구 상자 중에 자,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 모양의 아이콘이 있어요. 찾으셨나요? 네,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브러쉬 사이즈도 약 130 정도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제 왼쪽 눈에 마우스 포인터를 올려보세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클릭을 한번 해볼까요? 한번 클릭. 왼쪽 눈도 마찬가지로 클릭 한 번씩 이렇게. 눈이 조금 더 또렷하게 만들어지죠. 두세 번 하면 너무 커집니다. 한 번만. 왕눈이가 되어버려요. 네. 마찬가지로 이 위에 보면은 이건 축소하는 도구예요. 축소 도구를 눌렀을 때는 만약에 내가 좀 줄이려고 하고 싶은 것들 있죠. 만약에 콧볼 같은 경우도 브러쉬 사이즈는 조금 줄여서 한 100 정도. 콧볼만 이렇게 누르면 콧볼이 작아지죠. 그 다음에 다 됐으면 OK 버튼 눌렀을 때 얼굴이 튜닝이 되죠. 튜닝이. 그래서 너무 과한 포토샵 작업은 오히려 부작용이 있어요. 하지만 조금씩 해서 더 이뻐 보이게 썸네일, 즉 대표 이미지를 만드는 것도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뭐 포털 사이트 메인에 노출되려면 못해도 일주일에 한 1,000만 원 이상 필요하죠. 그러려면 거기에 노출되는 이미지의 클릭률은 그만큼 이익률을 받아줘야 되는데 이익률이 없이 노출만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파산의 위기로 빠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클릭률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썸네일들을 매력적으로 만들어주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업하시면서. 예,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저장 없이 빨리 닫을게요. 창피합니다. 네. 네, 닫아주세요. 자, 이번에는 파이널 예제입니다. 마지막 예제예요. 오늘 이거 잘 하시는 분은 제가 보기에는 오늘 교육 정말 잘 들으신 거예요. 마지막 예제고요. 자, 먼저 이미지 한번 불러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파일에서 오픈. 퀵 마스크 도구라는 파일을 좀 불러와 볼게요. 퀵 마스크 도구. 자, 모델이 보여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 저 모델을 배경하고 분리를 할 거예요. 그것도 테두리가 부드럽게 분리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대표 이미지,
600에 600픽셀에다가 이 이미지를 붙여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경을 바꾸고 싶으신 분들 그라데이션 컬러로 바꿔볼 겁니다. 그 작업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먼저 모델의 배경을 분리를 시켜야 되는데요. 지금 모델의 뒷배경이 컬러가 어때요? 색이 다양하죠? 이거 마술봉 도구로 배경 분리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기능이 있어요. 포토샵에는 선택 영역으로 바꾸는 기능들이 펜 툴이라는 도구도 많이 써요. 펜 툴이라는 기능. 이 펜 툴은 각 패스 점이라는 포인트를 찍은 다음에 이 포인트를 곡선과 직선으로 연결을 시켜요. 그걸 패스선이라고 하거든요. 패스선으로 쭉 이 모델의 라인을 다 따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거를 선택 영역으로 바꾸는 게 이제 펜 툴을 이용한 선택 영역 작업이에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좀 어려우실 거예요. 처음 하실 분들은.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하루만 해도 배울 수 있는 거는 퀵마스크라는 기능이 있어요. 바로 밑에 있거든요. 자, 요겁니다. 이 퀵마스크는 뭐냐면 내가 선택 영역에서 선택이 되지 않을 부분만 브러쉬로 문지르는 거예요. 그럼 그 부분이 선택 영역에서 제외가 돼서 보여집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퀵마스크 모드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선택하면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자, 위에서 잘못 표시줄에 모드를 보면 컬러 모드에 퀵마스크 모드가 나와 있죠. 지금 퀵마스크 모드로 바뀐 거예요. 이 상태에서 전경색과 배경색을 보면 이렇게 검정색, 흰색으로 보여질 겁니다. 되셨나요? 그 다음에 우리 브러쉬를 선택할게요. 도구 상자에 브러쉬 도구. 자, 브러쉬 도구를 선택한 다음에 브러쉬 크기를 좀 바꾸겠습니다. 브러쉬 도구의 크기는 목록 버튼 누르신 다음에 조금 크게 해볼게요. 약 70픽셀. 이렇게 70픽셀. 하드리스는 약 80%, 80에서 한 90% 정도. 자, 그 다음에 엔터 누르시면 창이 닫히고요. 이 상태에서 모델에만 색을 채우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모델을 이렇게 문질러 주세요. 넓은 면으로 먼저 한번 쭉 문질러 줘야겠죠. 이렇게 문질러 주세요. 근데 우린 분명히 전경색이 지금 무슨 색이에요? 검정색인데 색은 무슨 색으로 칠해져요? 그렇죠. 빨간색이죠. 왜 그러냐면 퀵마스크 모드는 이 모드였을 때 검정색을 칠하면 그 검정색은 표현은 빨간색으로 표현이 되겠지만 사실은 나중에 이거는 표준 모드로 다시 돌렸을 때 선택역에서 제외된 형식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빨간색으로는 우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있다가는 선택역에서 빠지는 부분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브러쉬를 다시 한번 작게 조절한 다음에 꼼꼼히 이런 흰색 부분이 아직 체크 안 된 부분이 이렇게 칠해질 수 있도록 한번 문질러 보세요. 자, 문질러 보다 보면 간혹가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죠. 삐져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여기는 지금 검정색이 칠해진다 그랬어요. 바깥 부분은 자동으로 흰색이 칠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흰색으로 다시 한번 여기를 메꾸면 여기는 없어져요. 자, 전경색과 배경색을 바꾸는 방법은 이렇게 교체 버튼이 있습니다. 그러면 배경색이 다시 위로 올라오겠죠. 흰색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눌러서 전경색을 흰색으로 바꾸고 여기를 다시 문질러주면 여기는 지우개 지우듯이 지워져요. 지워지고 있죠? 그래서 모델만 빨간색으로 칠을 해보세요. 다시 한번 교체해서 검정색으로 모델을 문질러 보겠습니다. 자, 작업을 하시다가 사이즈 조절을 하고 싶은데 다시 위로 올라가서 사이즈 조절하기 귀찮으시죠? 그래서 마우스 우클릭 딱 하면은 바로 여기 옆에 나타나죠. 또는 요 마우스 브러쉬의 크기는 키보드로도 이용할 수 있어요. 우리 엔터 바로 옆에 보시면 대괄호가 있죠. 대괄호, 열기 대괄호와 닫기 대괄호가 있을 거예요. 그거 클릭하시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해요. 단축키를 이용해서도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에 문지르지 마시고요. 조금씩 이렇게 반복해서 문지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작업을 하시다가 한 번 작업했던 걸 되돌리는 방법도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작업을 했다가 삐져나왔죠. 그러면 키보드의 컨트롤과 Alt와 키보드의 Z키를 딱 누르면 되돌아가기가 돼요. 작업을 했던 거를 실행 취소하는 건 컨트롤 Alt Z. 반복해서 입력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어느 정도 되셨으면 예. 자, 이렇게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작업이 됐어요. 이렇게. 나중에는 조금 더 깔끔하게 작업해 보시고, 자, 여기서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나머지 분들도 안 되신 분들도 그냥 그대로 작업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아까 눌러놨기 때문에 퀵마스크 모드는 이렇게 눌려져 있죠. 이걸 다시 한번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이렇게 선택 영역에서 빠져있게 보여지죠. 우리 오늘 1교시 했던 거랑 비슷합니다. 아까 배경을 선택한 거랑 똑같죠? 그럼 이제 어떻게 했어요? 선택 영역을 반전을 시켰죠? 자, 반전시켜 보겠습니다. 메뉴에 셀렉트 해보시면 인버스라는 메뉴가 있죠? 그럼 반전돼서 이 상태에서 그냥 오려 붙여도 상관은 없겠지만 부드럽게 하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자, 지금 위에를 봤더니 리파인 엣지가 있나요? 없나요? 있나요? 없나요? 왜 없을까요? 도구가 틀리죠? 그래서 선택 관련된 도구에는 리파인 엣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 아까 했던 마술봉 도구. 마술봉 도구를 다시 한번 선택해 보세요. 그럼 리파인 엣지 기능이 있죠? 예, 여기서 하시면 되겠죠. 리파인 엣지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 미리 보기가 되고 있고, 자, 지금 테두리가 잘 안 보이죠? 그러면 미리 보기의 뷰를 온 블랙으로 바꾸면 좋겠죠. 온 블랙. 온 화이트로 바꾸면 되겠죠? 온 블랙은 잘 안 보였기 때문에 온 화이트. 그 다음에 엔터 누르거나 아니면 더블 클릭으로 온 화이트를 선택하면 예, 메뉴 창은 없어지고요. 여기에서 어저스트 엣지를 스무스 값을 조정하고요. 조금 더 스무스하게 패더 값도 조금씩 적용하고요. 투명하게 컨트라스트도 여기는 선명하게 보여주는 건데 지금은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선명하게는 필요가 없습니다. 시프트 엣지는 조금 더 안에 들여넣기가 가능하다고 그랬죠. 시프트 엣지를 통해서 조금 더 안에 들여넣기. 자, 이렇게 한 다음에 OK 버튼. 그럼 조정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복사를 했죠. 복사는 에디터에서 카피였죠. 그 다음에 새 창 만들었습니다. 파일에서 New. 자, 이름은 모델이라고 써볼게요. 모델. 그 다음에 위드스 600픽셀, 하이트 600픽셀. 나머지는 72dpi RGB 컬러의 배경은 화이트, 흰색 컬러를 넣는다라고 설정이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OK 버튼. 새 작업창이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에디트에서 붙여넣기. 페이스트죠. 에디트에 페이스트. 자, 상품이 이렇게 붙여지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모델 이미지 하나씩 잡아다가 복사하고 붙여넣고 이동을 하고 싶을 때는 우리 도구 상자에 이동 도구가 있죠. 왼쪽 끝에 보면 선택해서 이동하는 도구, 이동 도구라고 하죠. 이동 도구 가지고 우리 모델을 끌어다가 오른쪽 끝에다 배치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모델을 또 작업을 또 한 다음에 이번에는 오른쪽에 놓고 이번에는 또 다른 옷 입은 모델을 또 가져다가 가운데 놓고 배치하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아까 봤던 잘 판매하시고 계셨던 판매 회원들 중에서 이런 판매 회원들처럼 디자인이 될 수 있겠죠. 간혹 가다가 뒤에 그라데이션 넣은 분도 있죠. 근데 효과는 가르쳐 드릴게요. 정책사항은 맞진 않지만 효과를 적용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많이 물어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라데이션 효과를 한번 보여드리면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라데이션 효과는
아까 페인트 버킷 툴 이전에 있던 도구가 그라디언트 툴이었어요. 그쵸? 그럼 페인트 버킷 툴을 길게 다시 눌러서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을 한 다음에 전경색과 배경색이 있는데 전경색을 흰색으로 맞춰볼까요? 전경색을 클릭해서 흰색. 흰색은 모든 컬러에는 흰색이 있죠? 그래서 굳이 여기 선택할 필요 없이 맨 끝에를 선택했더니 흰색으로 맞춰졌어요. 그 다음에 OK 버튼. 근데 흰색도 16지수 코드로 보면 F6개의 코드입니다. 이게 정확한 흰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16지수 코드로 F가 6개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정확한 흰색이었고요. OK 버튼. 그 다음에 배경색은 이번에는 회색으로 맞춰볼까요? 배경색을 클릭하고 이번에는 회색 계열로. 자, 요런 회색 계열을 선택을 했습니다. OK 버튼. 자, 전경색은 흰색, 배경색은 회색이죠. 그 다음에 위에 보면 그라데이션이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당신이 선택한 컬러는 흰색에서 회색으로 가는 그라데이션 컬러입니다. 라고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오른쪽을 보면은 그라데이션의 유형이, 모양이 어떤 모양을 사용할 건지를 물어보고 있죠. 아까 어떤 판매자 봤더니 이런 모양이었어요. 원통 기둥 모양.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아까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위에는 어둡고 내려갈수록 여긴 밝고 내려갈수록 여긴 또 어두웠죠. 예, 아까 보셨죠? 그럼 배경을 넣고 싶을 때는 사용하는 게 이거겠죠. 위에 보시면 요 컬러, 요 모양. 그러면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중간 단계. 자, 이번에 해볼 거는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거. 원형 레디얼 그라데이션으로 한번 작업해 볼게요. 두 번째 걸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선택을 하신 다음에 레이어에 어디를 선택을 해줘야지 배경이 색이 칠해져요? 그렇죠. 백그라운드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가운데에 마우스를 올려놓고 여기서 클릭하고 오른쪽 끝에서 이 부분쯤에서 클릭을 놓겠습니다. 이렇게 길게. 그러면 가운데는 밝고 주변은 어둡게 표현되죠. 모델 제품을 가운데로 배치를 해줘야겠죠. 모델 이미지를 선택을 하고 레이어에 얘를 끌어다가 이동 도구로 이동 도구 선택한 거예요. 이렇게 놓으면 중심이 모델의 가독성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어두워지죠. 그렇기 때문에 시선이 여기에 집중이 될 수 있어요. 이벤트 페이지 만들 때 많이 적용하죠. 그래서 그라데이션까지 적용하는 것까지. 요거 파이널 예제인데 다 한 번씩 해보셨나요? 네, 요 정도만 하실 줄 아시면 지금 잘 팔고 계신 판매자의 디자인 다 따라할 수 있어요. 자신감 생기시죠? 요거 만들 수 있잖아요. 뜯어 붙이는 거고 이거는 이것도 뜯어 붙인 거고 또 뭐 이것도 뜯어 붙인 거죠.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 이미지를 좀 잘 만드셔야지만 상품 페이지에 유입률이 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교육을 좀 참여하셨던 분들 2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동영상 강좌로도 참여를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계속 재생하기를 보시면서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웅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